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입니다. 오늘은 9월 30일이고요. 5G 종목들 폭락과 분할 매수의 힘, 그리고 언제까지 하락할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감기에 좀 걸렸는데 주말에 좀 푹 쉬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금요일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는데 목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거의 한 10시간 넘게 잤더니 좀 컨디션이 많이 좀 좋아졌고, 여러분들도 일교차가 큰 날에 너무 춥게 입고 다니시거나 수면을 충분히 못 주무시거나 그러시면 바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서 다니시고요. 잠도 충분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외 시장을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난항으로 이제 난항에 대한 악재로 하락을 했죠. 1.13%가 좀 떨어지면서 비교적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텐데, 다행히 코스피는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64% 오르면서 상승을 했고, 확실히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강하다는 것이 오늘도 좀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단기 하락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반전을 했는데, 아직은 완전하게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0.82%로 장중에는 거의 한 1% 넘게 크게 좀 빠졌다가 그 아래 꼬리를 달면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저가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는 그런 양상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 앞으로 이제 사거래일 안으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좀 시도를 하려는 그런 봉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분할 매수 전략은 저한테는 아직은 좀 유효한 그런 상태이고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상승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언제 바닥을 다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주 소량씩 조금씩 매수를 해가지고 바닥이 언제 나오든지 나는 나중에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전부 다 수익 구간으로 돌리겠다라는 것이 분할 매수의 전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번 주부터 분할 매수를 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판단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좀 표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9월 29일 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상장 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쪽이 많이 빠졌는데, 미국 재무부에서는 가능성 부인을 하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그 악재가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악재 때문에 더 많이 빠지게 됐죠. 그거에 대한 오늘 영향은 이제 화웨이 중국 기업이랑 관련이 있는 RFIC가 좀 유난히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5G 종목이 급락을 했고,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반등을 좀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이따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기사가 한번 나왔다가 나쁜 기사 나왔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큰 틀은 미중 무역이 아주 빅딜을 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것이 아주 큰 틀에서, 지금 10월 10일 워싱턴에서 미중 고위급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이 중간중간 어떤 스몰 딜 같은 가능성들이 약간씩 시도가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좋아진 다음에는 다시 악재가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진 다음에 다시 악재가 나오는 그런 양상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봐야 될 그런 이슈 같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10월 달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 추정치가 요즘에 이제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7조억 정도로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뒤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분기에는 7조보다는 약간은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 반등하는 시점이 그 시점보다 이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빠른 시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기 때문에 2020년 2분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기포트도 있고, 1분기 이제 말 정도로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까지는 좀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G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5G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고 큰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10월 달부터는 중국 5G 상용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놔야 단기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면은 멘탈이 어쩔 수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장기적인 시각과 이제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좀 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슈들에 대해서 좀 써놓고 2020년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일본 도쿄올림픽, 그리고
아이폰 5G 발매 같은 그런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이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 5G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오늘 RFHRC 같은 경우는 8% 넘게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MW도 8% 넘게 빠졌다가 장 막판에 거의 쫙 들어 올렸죠. 매도를 좀 불렀던 하루 같아요. 사실 RFHRC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당겨가지고 단기간에 40% 50% 이상 너무 급등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좀 크게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행히 장 막판에는 좀 들어 올렸지만 그 중국 기업에 대한 악재 이슈가 나와서 매도를 계속 이제 부르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다행히 낙폭을 좀 크게 줄였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분할 매수를 했어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G 같은 경우는 계속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아주 소량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분할 매수를 준비하지 않고 몰빵이 되어 있었더라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 굉장히 멘탈 관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냥 분할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날이 이제 기회의 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멀리 보고 길게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3분기, 4분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2020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때까지 오르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도 있고 이러면서 계속 파동을 만들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올랐을 때는 적절한 시점에서는 약간의 그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과도하게 떨어졌을 때는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의 등락은 절대 알 수 없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기업에 대한 믿음과 고평가와 저평가를 구분할 수가 있다면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이제 마인드 멘탈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노아리스랑 RFHC를 조금 추가 분할 매수를 약간씩 했고, 제가 그 이노알스가 지금 고평가일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PEGR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PER이랑 EPS로 그 성장주가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는 그런 도구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번 주 내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노알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지금 적정평가에서 좀 저평가 국면으로 지금 좀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한 기사는 아닌데 오늘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이 일본 5G 통신 장비를 거머쥐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2조 3천억 원치 공급을 계약을 했고, KDDI가 이제 일본에서 두 번째 큰 통신 기업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뭐 KT 정도겠죠. 스웨덴의 에릭슨, 그리고 노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세 개 회사가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고, 이미 삼성전자가 수도권에 구축할 5G 기지국 장비를 공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일본 시장의 확대는 물론이고 호주나 유럽 쪽으로 진출이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로 나오면서, 당연히 이런 기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5G 기업들한테는 좋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장비주들도 뭐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제 3분기에 대한 그런 실적이 거의 이제 윤곽이 잡혀가지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7조 원으로 거의 윤곽이 잡혀가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3.3조 전망을 했는데, 디램 빅그로스의 3분기 실적이 약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중화권 쪽으로 이제 디램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서버 시장 쪽으로도 재고 축적 수요가 2분기 대비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약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안정화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2020년 2분기 정도라고 추정이 되고,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반등의 그 시도를 계속 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에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주가가 앞으로 한 3-4달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 향방은 4분기 실적이 될 텐데, 4분기 실적이 뭐 아주 막 10% 20% 그렇게 상승한다기보다는 영업이익이 한 6.7조 원 정도로 3분기에 비해서 약간 하락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비슷하겠지만 IM 쪽의 핸드폰이죠. 핸드폰 쪽의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은 3분기 대비해서 약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3분기에 7조 원이면 4분기에 6.7조 원 정도로 영업이익이 약간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레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박스권 오늘 이제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안정적으로 좀 뚫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원익 IPS 차트 모형 굉장히 유사하죠. 박스권이었다가 박스권을 뚫고 이것도 상단에서 좀 놀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3분기, 4분기 실적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고 내년부터 이제 이거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매출에서 나오니까 내년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해서 매출이 아마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여기서 바로 이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약간의 그 지지선을 깨는 구간도 나오다가 이제 뚫다가 깨다가 뚫다가 하면서 몇 개월 뒤에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그리고 있는 제 오늘 전반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RF랑 이제 KMW가 좀 장 중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저의 생각대로 장 막판에 이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일 바로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겠지만 어느 순간 이번 주 내로는 약간 반전의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이제 예상이고 헬릭스미스도 오늘 많이 빠졌죠. 지금 어제 저번 주에도 많이 빠졌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그 예전에도 이제 코스닥이 많이 빠질 때 뭐 5% 빠지고 3% 빠지고 7% 빠지고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신용을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죠. 그 전 대표가 이제 장 전에 이제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 친척들이 이제 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다 노이즈 같고 지금 어차피 제가 5% 10%의 추가적인 하락은 염두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도 약간은 좀 매수했어요. 이게 지금 한 판단일지 잘못한 판단일지는 나중에 돼 봐서야 알겠지만 어떤 저의 그 개인적인 판단은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재기성 이론 때문에 하락은 이제 극단까지 간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 특성대로 아주 극단의 극단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5G 주정은 어떤 추가적인 매수 기회를 사용하고 있고 과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100% 확신은 못하지만 저의 이제 판단 전략은 이렇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와 개인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으로 매매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